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중국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다른 나라의 개입 없이 오직 재래식 전력만 비교하겠습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중국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조건 개입하겠다고 자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통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함에도 꾸준히 전력을 증강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요. 물론 광복 이후 외교 관계에서 역대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도 있지만 미국의 중재 때문에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한국과도 사드 보복 사태 이후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즉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상황과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중국은 13억 8,400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6,200억 달러, 중국은 1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수출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이 1위이며 중국에게도 한국은 수출 3위, 수입 2위로 의외로 양쪽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3조 9,900억, 중국은 285조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국방비는 세계 2위이며 그나마 저 수치도 미국을 의식해 대폭 축소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중국은 218만 3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은 270만 명, 중국은 51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치곤 병력수가 생각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징병제와 모병제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은 군인 선발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대표적으로 안경 착용자는 무조건 탈락이며 무술 유단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전역 이후엔 무려 공무원 취업과 공산당 입당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겐 거의 유일한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나라의 군인에 대한 인식과 위상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200대의 전차와 8,9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3,600문의 견인포와 2,120문의 자주포, 1,55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육군 강국이며 3위와 4위 간의 대결이지만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기갑전력은 현재까지는 한국의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영토나 군 체급에 비해 기갑전력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중국은 3.5세대 최하체급인 구구식 전차 850대를 제외하면 전부 2세대 이하 전차들 뿐입니다. 특히 질적으로는 완전히 압도당하며 그나마 양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국 기갑전력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전자장비입니다.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 같은 하드웨어는 나름 괜찮은 편이지만 정작 전자장비처럼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크게 빈약합니다. 특히 양쪽의 최신 전차인 K2와 구구식 A2를 비교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스펙에서 구구식이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심지어 K1 A2는 물론 K1 E1에게도 주포의 화력을 제외하곤 열세입니다. 포병 전력은 질적으로는 한국이 크게 우위이며 양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중국은 각각 서방권과 동구권에서 2위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형 자주포 PLG-05는 분당 8에서 10발 사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굉장히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현존 최강의 자주포인 독일의 판저 2000과 동일한 스펙인데 마땅한 자주포 기술 도입처도 없던 중국이 대체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현재 자주포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정상급에 속하는 K9 자주포는 분당 6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하며 그것도 지속시간은 3분이 한계입니다. 사실 중국은 자국산 무기에 대한 과대평가로 해외에서도 악명이 높은데요. 특히 해군과 공군에 비해 투자가 빈약해 발전이 더딘 육군에서 유독 그러는 경향이 심합니다. 즉 견인포와 자주포 전력에서 한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에선 우리가 밀립니다. 한국이 보유한 M270, 구룡, 천무는 중국의 다연장 로켓과 비교했을 때 성능에선 동등 혹은 우위이지만 물량에서 비교적 너무 적습니다. 사실 중국은 절망적으로 질적 차이가 컸던 북한에 비해 나름 준수한 편이며 물량이 워낙 압도적이라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아득한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백중세 내지는 중국의 근소 우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 육군과 단독으로 대결 성립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 육군과 인도 육군뿐입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1대, 중국은 1200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중국은 370대입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중국은 각각 29대와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중국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전술기 전력은 질적으로는 한국의 확실한 우위이지만 물량에서 절망적으로 열세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세대 KF-16 167대와 4.5세대 F-15K 59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중국은 자국산 4세대 전투기 J-10과 J-11이 주요 전력입니다. 또한 자국산 스텔스기 J-20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대를 채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선 J-22, F-22에 대등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F-22는커녕 F-35에게도 한참 열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엔진과 레이더를 포함해 가장 중요한 스펙인 전자장
장비의 기술력에서 중국은 미국은커녕 러시아에게도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망적일 정도로 물량 차이가 심해서 당장 4세대 계열 기체만 비교해도 무려 4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거기다 중국이 제작한 J 시리즈는 몰라도 러시아에서 도입한 4.5세대 최강급인 수호이 35를 상대로는 F-15K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한국이 보유한 F-35가 중국이 보유한 모든 전술기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위안입니다. 지원기 전력도 중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조기 경보기에서도 질적으로는 한국의 P-4A가 중국의 KJ 시리즈를 상대로 성능에선 한참 우위에 있지만 중국은 이를 7배 정도의 물량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 또한 한국의 시그너스가 중국의 H-6U보다 기체의 체급에서 크게 우위이지만 중국은 이를 개의치 않고 4배에 가까운 물량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워낙 물량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공군은 중국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중국은 63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중국은 74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중국은 39척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한국은 보유하지 않으며 중국은 2척입니다. 해군은 중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수상함 전력은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은 20척이 넘는 준 이지스함이 함대 방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품 세종대왕급과 비교하면 중국의 짝퉁 준 이지스함이 성능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나 물량에서 거의 7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라오닝급과 산둥급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함재기인 J-15가 결함 문제로 몇 번 추락한 사례가 있고 중국 항모전단의 작전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상함대와 교전하기에도 벅찬 한국 해군에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모의 존재는 그 자체로 큰 위협입니다. 또한 중국은 5척의 원잠을 필두로 대규모 잠수함 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사령부는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이미 수차례의 림팩 훈련에서 믿기 힘든 성과를 달성하며 출중한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전력 차이가 심한 한국 해군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해군도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중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군은 나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지만 공군은 열세이며 해군은 크게 밀립니다. 사실 중국은 국가 GDP 2위와 군사력 또한 3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단독으로는 승리를 바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 한국이 중국의 팔이나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